저희들 헥사곤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들은 플랜트죠. 플랜트 소위 2D, 3D와의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또 나아가서는 라이프 사이클, 플랜트가 프로젝트, PLM을 프로젝트인데, 플랜트를 위주로 하는 헥사곤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전문을 합니다. 메이저 비즈니스 유닛은 8개입니다. 딴 거보다 헥사곤 제가 소속돼 있는 데가 PPM, 옛날 보면 이제 프로세스 플랜트, 파워 플랜트, 마린 이런 데 저희 전체 특성을 2년 전부터 ALI로 했습니다. Asset Life Cycle Intelligence. 왜냐하면 탄소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산업에 기대어서 하다가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얼 패실리티 쪽으로 다 진출하겠다고 해서 바꿨고요. 그 큰 일환으로 맥시모 같은 인포, 미국 중심의 인포 ERP에 소속되어 있는 EA, 엔터프라이즈 SM 매니지먼트, 맥시모나 셀킷 같은 그금을 주고 인수합병에서 플랜트 이외에 다양하게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제 의지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좀 여기서 보자면요. 지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라이카로 광대 스캔을 하는 쪽이고, 마이닝은 디스패치하고, 마이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광산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토사량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측정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떠낼지, 어떤 덤프가 언제 갈지, 소위 보는 디스패치나 오퍼레이션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갈 때 막 부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운반 장치들 사이에 콜리전이 일어나지 안 일어날지를 체크하는 세이프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헥사곤 그룹의 서버 디비전이다 보니 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는 볼 수는 없고 일부만 보겠습니다. 헥사곤이 과거부터 GIS와 UG의 1978년도에 다른 솔리드 엣지를 비롯해서 미케니컬 캐드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이후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 플랜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 패밀리 회사에서 스마트 시티 같은 거 할 때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 셋 하나 같은 경우에 독일의 대도시에 이제 진행해서 수많은 여러분 생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든가 이럴 때 가시화하고 대용량을 분석하고 그걸 이제 어널리시스, 예를 들어서 도시에 뭔가 안 좋은 폭탄이 터졌다, 안 그러면 독식, 어떻게 터졌다 했을 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음에 퍼져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게 스마트 야구 구축할 때도 뭐 대부분 국내에는 모 회사에서 같이 일을 이제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또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들이 응용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실제로 사진 찍으면 그게 AR로 바뀌어서 태깅되어서 아셋을 관리한다든가, 안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저희들이 측정 청량 장비가 또 굉장히 하드웨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CAD라는 이상적인 모델에 지금 실물 만들어진 자동차가 정확성이 있는지, 오차 방찬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 아니면 로봇 OLP까지 연계되죠. 요거는 이제 익숙하시는 라이카 스캔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프라로 하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의 굴곡도 같은 것들을 정밀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도구 로봇에 보스턴 다이먼드 얹어서 사람은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같은 부분들을 스캔하고, 어떤 목적물을 CCTV 이용해서 세이프티 쪽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공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 건조되어 가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들. 요 지금 보시는 건 워낙 이제 저희들이 익숙하시죠. 디지털 트윈을 형성해서 그 4D, 5D 프로젝트 코스트 컨트롤 나가서는 에셋 매니지먼트까지 쭉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좀 컴프레hen시브한 것 같습니다. 원전 쪽도 이제 향후 나가는 다양한 선박이 나올 텐데요.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의 초기 원전 같은 대부분 헥사곤 옛날 이름으로 인터그라프가 거의 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라이다 기술이 있습니다. 광학 라이다 기술이 있다 보니 사물을 인지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기술이 또 각 산업 영역에 금방이 되어서 고객들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 쪽은 저희들이 육상 플랜트 쪽에 마켓시어가 굉장히 좀 큰 건 사실입니다. 우리 배로 오면은 이제 또 잘하시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고요. 국내만 보면은 그 삼성정목이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가지고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PLM 있나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그 기계 위주의 PLM은 없으시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산업을 전부 다 표준화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조선에 맞게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우리 이제 캐드에서 정보를 줘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제 S사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쉽캐드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무거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코스트 컨트롤을 한다든가 다양한 분야에 끈기름 없이 ERP를 보내서 뭐 자기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또 메리트를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흑사본이 이제 흑사본 전체를 보면은 리얼리티를 스캔 통해서 캡처하고 모델링하고 분석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고요. 라이프 사이클 쪽으로 PLM을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 그 플랜 디자인 엑스큐션 특히나 이제 뭐 저희들도 그렇고 경쟁사분들도 그렇겠지만 디지털 에셋 쪽에 봤을 때 프로젝트로 배를 만드는 거고 핸드오버하고 난 뒤에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시큐어 쪽이 이제 또 계속 원화들의 필요들을 같이 컴바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를 보면은 근래는 원화의 요구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OT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2024년 7월 발주되는 데부터는 그게 이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플랜트, 육상 플랜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백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야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할 수 있으면 진흥화한다든가 그래서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서 서로가 연결성을 줘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들 이제 퓨처 로드맵에 해당하는 디지털 백본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좀 제가 여러 슬라이드 중에서 잡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조선캐드 같은 경우에는 A사나 저희들 뭐 헥사곤이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 막 쓰고 쓰시거든요. 일반 작업하실 때 도면과 물량될 때는 A사 거 쓰시다가 핸드오버는 헥사곤 찍혀 나오면 그건 다 핸드오버예요. 그 컨버팅 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타 캐드가 헥사곤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그대로 오브젝트로 살아서 편집소리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지금 계속 로드맵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미로 보는 게 아니고 한 5분 남은 것 같은 안에 좀 배 쪽으로 언급드리고 마치겠습니다. FOS를 하면서 그렇다면 ERP하고 잘 연결돼야 되고 그러한 구조가 CAD에서 나와야 되고 DB도 가급적 상용에서 누구나 꽂아서 손쉽게 쓸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인간과 기계의 이제 조화 앞에 말씀하신 분 동의를 합니다. 차세대 CAD가 그렇다면 CAD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수 들어서 해놓은 게 해석, 어차피 설계 쪽입니다. 공법, 생산, 이후에 뭐 사업 관리 또 나아갔으면 제일 크라운이 되는 게 이 데이터의 재활용성이겠죠. 하나 할 때 예를 들면 10만 공수들 있잖아요. 10만 공수들을 세놓은 걸 과연 다음에 조금 유사한 배가 왔을 때 뭐 30% 줄였다 해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캐드를 궁극적으로 포함해서 자사가 만든 캐드를 재활용하는 쪽에 고객분들이 설계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LM이라고 했을 때 과연 기획 캐드가 PLM에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해야 될 텐데 특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외주 물량의 어떤 그런 그 관리나 이런 게 들어보면은 당연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고 말씀 나눠보면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하게 생각하고 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어떨 때 여쭤보면요, 다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한꺼풀 또 들어가면은 그거는 잘 안 됩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워낙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져야 해서 하나 좀 피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장현 교수님이 민화대 한 15년 전에 CPLM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헥사곤이 그리고 있는 전체 CPLM의 픽처입니다. 너무 뭐 디테일해서 지나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좀 CAD를 다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서플 쪽도 그렇고 MES하고 연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러한 그 패널샵 같은데 굉장히 허리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최적화 생산에 어떻게 패널을 투입해야지 최적의 서플을 낼 수 있는가, MES 단계에서 굉장히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살아있도록, 또 그 데이터가 상호에 연관되도록 잘 야대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재만 해도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자재만 해도 이게 현대 HEC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요. RFID로 위치 기반의 원료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전소 가면은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이게 될까 저게 될까 하는데 의외로 근래에는 많이 기술들이 올라가서 잘 되고 있고요. 기존 대비 예를 들면 한 70% 정도 코스트 세이빙을, 맨아웃 코스트 세이빙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헥사곤 군데군데 스타식으로 현장에 쓸만한 것들 계속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서에 도움이 좀 되는 부분들은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또 논의하면서 고객들이 정말 DT 스마트 야드 연결되고 최적화된 좋은 수업을 향해서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